사실 오늘 소개하는 스쿠터 중에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모델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용규입니다. 요즘 그 오토바이 시장에 새로운 바이크 카테고리가 하나 막 뜨고 있죠. 125cc랑 쿼터급에서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저배기량의 크로스오버 어드벤처 스쿠터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국내에 정식 출시된 저배기량 어드벤처 스쿠터들을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하는 스쿠터 중에서 제가 최근에 출퇴근도 하고 좀 모캠도 가고 인도도 좀 타보려고 구매한 모델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늘 준비한 5대의 스쿠터를 한 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솜 ADV 125입니다. 한솜이라고는 했는데 다들 아시죠? 지금은 그냥 중국산 바이크 수입해서 판매만 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됐는데요. 이 ADV 125는 현재 중국의 다양이라는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125cc 어드벤처 스쿠터 모델이에요. 일단 디자인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말 안 해도 아시죠? ADV 125의 디자인은 현재 그 동남아 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혼다의 저배기량 어드벤처 스쿠터 ADV 150의 디자인을 정말 그대로 아주 그대로 복붙을 해왔어요. 이거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죠? 근데 아무래도 카피 디자인이다 보니까 진짜 예쁘긴 예뻐요.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잘 뽑았고 약간 어드벤처 바이크 느낌 낸다고 앞에 되게 작지만 브리카도 살짝 애교처럼 조그맣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DV 125의 경우 디자인이 괜찮은데 이게 또 사이즈도 제법 덩치가 있는 편이에요. 전장이 2072mm라서 제법 좀 든든한 느낌이 들고 근데 나름대로는 어드벤처 성향을 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일단 지상고인데 최저 지상고가 165mm로 오늘 소개하는 스쿠터들 중에서도 꽤 높은 편에 속해요. 근데 125cc다 보니까 또 반대로 시트고는 750mm로 오늘 소개하는 바이크 중에서 또 제일 낮고 지상고는 높은데 시트고는 낮으니까 상당히 발 착지성이 좋고 잔잔발이 인도 주행할 때 좀 걸리적거리는 게 덜해서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공차 중량은 150kg으로 딱 125cc다운 중량 내지는 그보다 아주 살짝 무거운 수준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차량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가성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408만 원이라는 판매가가 일반적인 125cc 스쿠터 평균 대비 생각하면 좀 비싼 가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바이크들 보면 같은 베이스의 기종이라도 공도용 모델보다 어드벤처 버전이 대체로 더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게 408만 원짜리 125cc 어드벤처 스쿠터인데도 2채널 ABS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리어 서스펜션도 에어백 타입이고 사이드 스탠드 내릴 때 시동 꺼지는 이 센서 작동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좀 만들어뒀어요. 뭐랄까 이것저것 소소한 편의장치들을 많이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출력은 14마력으로 무난한데요. 대신 연료 탱크 용량이 9리터 정도에 불과한 게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바이크는 빅토리아 XDV 300입니다. 일단 이것도 빅토리아라고 브랜드를 써놓긴 했는데 다들 아시죠? 우리는 선수들이니까. 이 XDV 300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중국산 바이크입니다.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판매되고 있는 저배기량 클래식 바이크 부캐너 그리고 이지맥스 같은 스쿠터들을 만든 곳이 바로 이 중국의 롱지아라는 모터사이클 제조사죠. XDV 300은 여기에 과거 독일의 기업이었다가 사라진 빅토리아라는 브랜드 간판만 사들여서 뭔가 이렇게 딱 택 가리만 하고 출시한 그런 모델이에요. 당연히 먼저 가격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국내에 처음 공식 출시 발표했을 때 책정된 신차 가격이 무려 569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환율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09만 원으로 4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요즘 환율이 워낙 장난 없다 보니까. 그래도 쿼터급 어드벤처 스쿠터에 ABS 같은 전자장비 다 달려있고 디자인도 카피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 굉장히 좀 화려하게 잘 뽑아냈어요. 근데 이거를 600만 원 선으로 끊을 수 있으면 훌륭한 거지. 먼저 파워트레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베스파에도 들어가는 25.8마력의 278cc 단기통 쿼사 엔진이 들어갑니다. 핵심은 이 쿼사 엔진이 올라간 XDV 300의 차체가 엄청 컴팩트하고 되게 가벼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전장이 2m가 채 되지 않는 1990mm 사이즈에 휠베이스도 1400mm로 굉장히 짧아요. 혼다 ADV 350과 비교하면 거의 12cm가 더 짧고 오히려 125cc급 스쿠터들의 사이즈에 더 가까운 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공차 중량은 169kg 정도로 끊어놔서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이게 공도 주행이나 적극적으로 코너링 공략할 때에서 얻는 그런 이점이 명확하고 인도에서도 다른 무거운 어드벤처 스쿠터들과 달리 꽤 공격적인 컨트롤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여기에 열선이랑 TPMS, 안개등 같은 이런 편의장비 옵션까지 싹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도 프런트는 도립식 들어가고 리어는 가스쇼이 기본으로 적용되거든요.
이거를 다 때려놓고 600만 원. 이 가성비는 진짜 중국산 바이크의 알파이자 오메가일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칭찬만 늘어놓으면 또 댓글로 또 저놈 또 저 중국산 바이크 수입 업체한테 돈 받았다, 뭐 양심을 개나 줘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100% 나올 텐데, 이거 아니 내가 진짜 돈이라도 받았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네요, 진짜. 그래서 단점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휠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오늘 소개하는 다른 어드벤처 스쿠터들 모두 전륜 14인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XDV는 쿼터급인데도 13인치 휠을 끼웠죠. 기본적으로 어드벤처 스쿠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륜은 좀 더 큰 사이즈를 끼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리고 도립식 포크를 쓴 건 좋은데 앞에 보면 그 변변한 포크가드 역할을 하는 부분 없이 다소 그게 오픈되어 있는 모양새. 지금 그리고 정확한 공식 스펙은 나와 있진 않은데 최저지상고도 꽤 낮은 편으로 보이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스크래치나 데미지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 모델 대비 조금 불리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세심한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수입사 측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그 베스파 커사 엔진 넣었다, 이거 자꾸 미는데요. 사실 바이크에서 엔진만 좋은 거 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엔진과 같이 맞물리는 전자장비라던가 전기계통, 뭐 구동계, 현가장치, 뭐 셰시, 이런 것들이 모두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차량을 출시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다시 수정하고, 오늘날 유수의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이 모두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검증을 다 끝낸 거거든요. 엔진 좋은 거 넣고 뭐 좀 고스펙 파츠 이것저것 끌어와서 뚝딱 우겨놓으면 끝.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 바이크가 좋다 나쁘다,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모델, 바로 혼다 ADV 350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핫해진 이 저배기량 어드벤처 스쿠터 붐에 대한 지분의 절반 이상은 엄밀히 말하면 혼다한테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혼다가 그동안 PCX나 포르자로 보여준 스쿠터에 대한 전통의 신뢰성, 그리고 750cc의 본격 어드벤처 DCT 스쿠터 모델인 그 X 어드방 750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점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기본적으로 ADV 350은 그 혼다의 포르자 350을 베이스로 한 차량이에요. 여기서 어드벤처 성향에 맞게 구성과 파츠 같은 일부 세팅을 좀 변경했는데요. 먼저 공개 초기에는 가격을 두고 좀 말이 많았어요. 뭐 그럴만도 한 게 포르자 350이 706만 원인데 ADV 350 신차 가격이 841만 원. 근데 차량을 보면 그 가격만큼의 파츠가 확실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일단 서스펜션이 완전 달라요. 앞뒤 모두 쇼와 제품을 적용했고, 프런트는 도립식 포크에 리어는 리저브 탱크가 적용된 그런 서스펜션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포르자 대비 확실히 오프로드 주행을 상정한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인도 주행뿐 아니라 공도 주행에 있어서도 한층 좀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포인트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포르자에는 있는 그 전동 스크린 옵션이 ADV 350에는 빠졌지만, 대신 그 너클 가드를 기본으로 장착해놔서 출고하는 걸 보면 이 바이크의 지향점이 굉장히 명확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보드 역시 포르자보다는 미들 스텝을 좀 더 뒤쪽으로 확장해서 어느 정도 스탠딩 포지션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머플러도 약간 오프로드 스타일로 각을 줘서 좀 디자인을 했어요. 차량의 전면 얼굴도 그렇고 좀 많은 부분에서 X방의 터프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패밀리룩으로 어느 정도 많이 이식한 느낌이 있죠. 계기판도 기존 포르자의 좌우 원형 그 이구 있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X방에서 보여지는 그 전자식 LCD 스크린으로 확실히 그 다른 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이즈는 오늘 소개하는 바이크 중에서 가장 큽니다. 전장 2200mm에 전폭도 895mm로 굉장히 와이드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량도 186kg으로 마냥 가볍지만은 않죠. 330cc 순행식 단기통 엔진에 최고 출력 29마력이고 TCS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장 비싼 가격표도 뭐 충분히 수긍이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다만 아쉬움이 아예 없느냐라고 한다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일단 최저지상고가 145mm인데 물론 기본적인 그 스쿠터들보다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지만, 지금 경쟁작으로 꼽은 다른 저배기량 어드벤처 스쿠터들에 비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긴 해요. 근데 이미 시트고가 ADV 350은 795mm로 포르자 대비해서 이미 15mm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저지상고를 다시 높이기도 애매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로 그 문제. 네, 맞습니다. 바로 포르자의 대표적인 결함인
구동계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ADV 350에서 해결이 되었을지는 아직 이제 겨우 막 출고가 되기 시작한 신차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소개했던 스쿠터들은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이라던가 커뮤니티를 통해 좀 홍보가 됐는데요. 이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릴리아 SRGT 125. 아무래도 아프릴리아의 한국 시장 영향력이 해마다 좀 감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릴리아에서 이런 신차가 나왔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아프릴리아의 모회사가 이탈리아의 피아지오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피아지오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125cc 스쿠터 뭐가 있죠? 네, 바로 메들리 125입니다. 아프릴리아 SRGT 125는 바로 이 메들리의 IZ 엔진을 공유하는 125cc 클래스의 어드벤처 스쿠터가 되겠고요. 디자인은 브랜드의 기존 패밀리 룩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어요. 전면에서 보면 그 세 개의 구역으로 분리된 라이트 디자인과 가운데 이탈리아 국기 패턴의 그 스트라이프 같은 거, 이거 상당히 익숙한 아프릴리아의 스포츠바이크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했죠. 일반적인 스쿠터보다는 조금 좀 껑충 서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유럽 스쿠터 특유의 디자인은 호불호가 확실하게 좀 나뉘는 지점이긴 하죠. 그래도 역시 SRGT 125 하면 엔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메들리에 들어간 이 125cc 단기통 신형 IZ 엔진의 경우 이미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125cc급에서 거의 독보적인 성능을 검증 완료한 그런 물건이잖아요. 최고 출력은 15마력인데 125cc보다는 거의 150cc급처럼 느껴질 정도로 파워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스타트랑 가속감도 되게 좋은데 중속 이후에 그 직구열 주행에서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그런 성능을 보면 상당히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DNA를 아프릴리아 SRGT 125도 그대로 이식을 받은 거죠. 거기에 중량도 144kg으로 오늘 소개한 차량 중에서 가장 가볍다 보니까 자연히 운동 성능도 극대화되고 서스펜션 세팅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줘요. 다만 이 SRGT 125에는 경쟁 모델 대비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BS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25cc급에서 ABS 없어도 되지 않냐, 만약에 이거 가지고 목캠하거나 인도 주행하면 ABS 없어도 상관없지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죠. 아니 그리고 ABS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인도에서 뒷바퀴 막 미끄러뜨리면서 탈 것도 아니잖아요. ABS가 이제는 표준 장비처럼 여겨져서 거의 기본으로 탑재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구성이 1차적으로 좀 아쉬운 편이고요. 심지어 전자장비가 없는데도 가격이 519만 원이 책정됐다는 거. 솔직히 가격만 보면 아프릴리아 얘네들 진짜 한국에서 그런 바이크 팔고 싶은 생각이 좀 없나. 이제 마지막 바이크를 소개해드려야죠. 킴코 DTX 360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서 제가 몇 달 전에 기변한 세컨 바이크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친구예요. 우선 이 바이크의 네이밍 DTX의 DT는 짐작하셨겠지만 킴코의 다운타운에서 따온 겁니다. 다운타운 뒤에 붙은 X는 크로스오버 그 정도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향은 그 다운타운이랑 거의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0cc 단기통 엔진의 출력 28.6마력으로 파워트레인 스펙은 혼다 ADV 350이랑 거의 유사하고요. 사이즈도 ADV 350만큼 이게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킴코 스쿠터다 싶은 그런 요소들이 있죠. 좀 쭉쭉 뻗은 카울의 라인 같은 익숙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DTX 360은 일단 그 겉에서 볼 때 굉장히 어드벤처 바이크스러운 요소를 강조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헤드라이트 앞에 있는 비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듀얼 퍼포스 바이크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가 바로 이 부리같이 나온 카울이잖아요. 이걸 스쿠터에 우겨 넣어서 좀 어드벤처 성향을 표현하긴 했는데 근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솔직히 좀 못생겼어. 아무튼 부리 카울이 있다 보니까 프론트 휠 위를 감싸고 있는 펜더는 앞으로 좀 많이 빼지 않고 진짜 위만 살짝 덮는 식으로 되게 짧게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최저지상고가 오늘 소개한 바이크 중에서 이 DTX 360이 제일 높아요. 무려 180mm로 이 수치만 보면 진짜 인도 주행에 되게 강한 면모를 발휘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TX가 대신 휠 베이스도 오늘 소개한 바이크 중에서 제일 길다는 거예요. 그냥 긴 것도 아니고 무려 1545mm인데 이게 덩치가 가장 육중했던 혼다 ADV 350보다도 한 20mm 정도가 더 긴 수치거든요. 게다가 시트고도 800mm로 상당히 높고 공차 중량은 거기에 194kg으로 역시 오늘 소개한 스쿠터 중에서 가장 무거워서 컨트롤이 막 편하거나 비단인도에서 가볍게 다루기는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게다가 다른 바이크들과 달리 이 DTX는 테이퍼드 타입의 핸들바가 아니라 그 카울 껍데기 씌워져 있는 일반적인 스쿠터의 핸들바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바이크는 그 모캠 용도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짐 싣고 모캠을 떠나는 과정의 그 장거리 공도 주행이라던가 그 박지 진입하기 직전에
보통 어느 정도 우리가 짧은 인도 주행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치감, 가속력이 굉장히 좋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 어드벤처 스쿠터라는 측면으로 기대감을 갖고 탔는데 예상과 달리 살짝 하드한 성향이 있더라고요. 좀 푹신하게 서스를 먹으면서 충격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요철은 조금 불친절하게 넘어가는 대신 다시 빠르게 자세를 잡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공도에서의 운동 성능에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또 TCS 같은 전자장비까지 탑재된 걸 보면 709만 원의 신차 가격이 뭐랄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성비 있어 보이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비싼 느낌도 들고, 이거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메리트나 리스크가 갈리는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막 붐이 일고 있는 저배기량 어드벤처 스쿠터 5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야 뭐 지금 DTX 360 타고 있긴 한데요. 이거 솔직히 또 언제 기변할지도 모르고, 아니 뭐 기변이 아니라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다시 판매할까 싶어서 매물용 사진까지 찍어둔 상태.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확실히 최근 4, 5년 사이에 125cc나 쿼터급 같은 비교적 낮은 체급에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바이크들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비교 영상 같은 경우는 그저 어디까지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는 곳으로 그냥 딱 결정해서 기추 혹은 기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볼든 코리에이터 조영규였습니다.